오늘은 추나요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의원 하면은 요새 이제 작년부터 추나가 급여화가 되면서 추나에 대한 관심이나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깨동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인체 구조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위주로 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인체에 중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걷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뼈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붙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구조를 유지하는 인체 구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척추라고 하고 싶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기둥이죠. 이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머지도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척추에서 우리 몸으로 가는 모든 운동기관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의 신경들이 이제 가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감각들을 또 다시 척추를 따라서 뇌에 전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얼마나 그런 좀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능들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죠. 여러분들 집 짓는 거 본 적 있나요?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기초공사를 해야죠. 일단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죠. 그래서 일단은 골격을 이루는 이 중심 기둥들을 잘만 세워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벽도 치고 지붕도 얹고 문도 달고 창문도 내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입맛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좀 낡으면 또 새로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심 기둥이 좀 엉성하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살짝 끼울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집 모양은 유지를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제 집이 조금 빨리 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문이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문짝을 교체해봐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뭔가가 사소하게 이렇게 틀어짐이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척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척추가 이제 반듯하게 가장 좋은 모양을 유지할 때가 가장 온몸의 순환 상태가 좋은데, 만약에 이게 좌우로 좀 틀어짐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어딘가는 좀 많이 긴장이 되고 어딘가는 이완이 되면서 이런 순환 상태가 균형이 안 맞기 시작을 할 겁니다. 척추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 꼽아라 그러면은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골반에서 끝이 나죠. 혹은 뭐 반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진관에 갔을 때 난 분명 똑바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관 아저씨가 자꾸 고개 좀 더 오른쪽으로 하세요 하는 이제 고개가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척추들도 좀 휘게 되고요. 혹은 이 사이가 이제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척추에 틀어짐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동무에서 주로 하는 교정법은 공간 척추 교정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척추의 공간 사이를 충분히 넓혀놓은 상태에서 틀어진 마디들을 하나씩 직접 두드려서 바로잡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요. 뼈를 직접 두드린다 그래서 골타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된 치료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체중으로 인해서 하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방에서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척추 사이 공간들이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공간이 좁아질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옆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척추에 틀어짐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척추 하나가 과하게 틀어지게 되면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척추를 또 덩달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척추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버클리 현상도 생기게 되고 락킹 현상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척추 사이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신경 순환을 방해를 한다든지 혈관들을 좀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머리 쪽 균형도 중요하지만 이 골반 쪽의 균형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골반이라는 거는 집으로 따지면 이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 집안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중에 집도 한쪽으로 이제 기울기가 쉽겠죠. 그래서 골반 균형이 전신의 전반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틀어진 쪽으로 해서 한쪽 다리가 좀 길어지고, 그러면 그쪽 무릎이 안쪽으로 내번이 되고 평평족이 평발이죠. 평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균형이 깨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내가 늘 보면은 오른쪽 다리만 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 오른쪽 발목이 유난히 약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약간 더 길어져 있는 경우에 내가 걷다 보면 그쪽으로 체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는 한쪽이 좀 처지고, 가방도 한쪽에 맬 때는 잘 매지는데 한쪽에 매면 자꾸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잘 매지는 쪽으로만 매다 보니까 점점 어깨 균형이 틀어지죠.
가방을 바꿔매게 했더니 발목이 안 아파. 이런 분들도 임상에서는 그래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균형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로 골반의 균형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앞으로 과전만 되면은 척추가 전만적으로 전만이 되고 등짝이 아프고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요. 너무 뒤로 가게 되면은 일자허리, 일자목이 되면서 이제 충격에 좀 취약한 이런 척추 구조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몇 마디가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추나 척추 한 마디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되면 돌아간 쪽으로 신경이나 혈관들이 좀 압박이 잘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꼬이고 막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틀어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0.02g 정도의 신경 압박으로도 그와 관련된 장기나 기관의 기능이 한 60% 정도가 소실이 되더라라는 결과를 냈는데요. 0.02g이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세요? 100원짜리 동전의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벼운 무게죠. 벌 한 마리가 날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할 때 발생하는 양력이 한 0.02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손가락 하나를 살며시 이렇게 대고 있는 정도의 압력이 대략 그 정도의 이제 압력일 거예요. 자, 근데 그 정도의 압박만 받더라도 그 신경과 관련된 장기의 기능이 한 60% 정도가 떨어진다 그래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디스크 같은 질환들,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거나 혹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는 자꾸 쩔뚝거리게 되거나 이런 기능 이상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간으로 가는 신경이 그렇게 눌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간 기능은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들의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그렇게 눌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화 기능은 어떨까요? 약을 먹으면 좀 소화가 잘 되는 듯한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렇고 또 마찬가지가 되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그들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것들, 또 그런 신경순환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들도 임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어져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공간을 벌려준 상태에서 두드려서 위치를 바로잡아 주게 되면은 즉시 좀 뭔가 이렇게 기능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통증이 좀 개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깨동무에서 하는 공간 척추 교정술은 크게 두 단계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척추 사이를 좀 넓혀주는 치료, 그리고 틀어진 뼈들을 두드려서 직접 위치를 좌우를 좀 맞춰주는 이렇게 두 단계 치료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질환에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구조가 틀어져 있을 때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앉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휘어지거나 그러면서 이제 어깨도 무거워지고 머리도 멍하게 되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좀 구조를 잡아줘야지 바로 잡힐 수가 있죠. 특발성 측만증, 측만증인 경우들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교 가보면은 틀어져 있는 이런 측만증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직접 척추를 교정을 해서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은 척추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뼈가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관절들이 있는데 그 사이 관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위 척추가 밀려나가는 걸 막아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증상도 생기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위치 자체를 바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런 질환 증상들도 소실이 될 수가 있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척추가 빠져나오는 사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생기는데, 걷다 보면은 다리가 막 저리고 아파가지고는 잠깐 허리 숙이고 좀 두드려주거나 앉았다가 좀 쉬어가면 또 좀 괜찮은데, 또 한 몇백 미터 걸으면 또 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다 쉬었다 이런 걸 이제 반복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요 좁아진 척추 사이를 좀 벌려주고 조금이라도 공간을 여유를 줄 수가 있으면은 그 증상 자체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급성 디스크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대부분의 디스크는요 한 90%까지는 수술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조금이라도 좀 벌려줄 수 있으면은 그런 불편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신경의 이런 재흡수도 많이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듯이 내과적인 질환들도 구조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집이 기울면은 뭔가 문이 잘 안 열리고 뻑뻑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면서 내장기관 쪽으로 가는 신경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꽤 많죠. 그래서 제 임상 경험에서도 되게 이런 게 정말 척추하고 관련이 있을까 싶은 게 좋아지는 경험들도 꽤 많았고요. 뭐 비형 같은 경우에도 척추 경추 한 4번 정도가 일자목이 돼가지고 뒤로 튀어나온 분들은 그거 잠깐 일자목을 교정을 해주면 바로 코가 뻥 뚫리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신부전에 와서 크레아틴 수치가 한 7 이상 이렇게 뛰어있던 분도
L12 정도, 그 정도에 있는 척추가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어서 척추를 바로잡았더니 크레아틴 수치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요. 위장 질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4년 전 정도에 만성적으로 이제 영양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뽑아놓고 교정 치료로 얼마나 좀 그런 증상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정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위장하고 관계된 게 흉추 한 6, 7, 8번 정도인데 예외 없이 30분 모두가 그 자리가 다 좌우로 좀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정하고 났더니 여러 가지 이런 재반 증상들도 개선이 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정을 하고 나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복후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교정받고 났더니 더 많이 쑤시고 아팠어, 막 몸살을 나고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팠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정 초기에 그런 현상들이 좀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나쁜 자세인지는 알지만 그 자세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이미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세가 나쁘다는 건 그 자세를 오래 하면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자세를 바로 잡는다 그래서 그 바로 잡힌 자세가 편하냐? 하면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되게 막 뭔가 몸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걸 이제 정복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이제 틀어져요. 내가 익숙한 방향대로. 그럼 또 다시 교정을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틀어지고 그러면은 또 다시 교정을 해놓고 하면은 점점 이제 위치가 바로 잡히게 될 거고요. 기왕이면은 한번 잡아놓은 위치가 많이 안 틀어지고 다시 치료를 받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다리 꼬고 앉는 자세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의자에 이렇게 다리를 똑바로 하고 앉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책상 다리 하는 습관들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책상 다리 하는 거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가방 한쪽으로만 매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양쪽을 같이 매는 색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서 있을 때 짝다리 짚지 마시고 양쪽의 균형을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기대고 앉으면 많이 틀어지게 되니까 엉덩이부터 등받이에 좀 잘 대고 컴퓨터를 오래 앉히는 분들은 모니터가 밑에 있으면 자꾸 수그러져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좀 높여서 위로 좀 쳐다볼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목의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다음에 씹는 것도 균형 문제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고개가 한쪽으로 갸우뚱하면 결국 경추부터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목의 중심은 목의 무게를 잡는 건 이 턱에 있습니다. 턱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고개도 같이 기울게 되니까 근데 한쪽만 씹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씹을 때 되도록이면 익숙한 쪽만 씹지 말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쪽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양쪽을 좀 균형 있게 씹어주게 되면은 얼굴 균형도 잡히게 되고 척추 균형도 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척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 구조를 바로 잡아주고 나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치료가 가능하겠죠.